지금 미 해군의 신규 함정을 건조해 생산한 역사가 2000년대 이후에 제대로 돌아간 게 거의 없어요. 하지만 한화가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이후에 가동률이 급증하면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자동화 제조 시스템 스마트 야드 기술도 도입해서 연간 건조 능력을 현재의 10배에서 20배 수준인 최대 20척 정도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만 봐도 한화의 필리조선소가 상징으로 딱 대두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해군력을 복원하기 위해서 황금 함대를 건조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예, 이 거대한 계획의 퍼즐 조각 중 하나로 우리나라와 미국이 함께하는 필리조선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 해군의 이 재건의 한 축이 될 수 있는 K조선의 경쟁력이 투영될 필리조선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던 또 그 키워드를 보면은 또 이제 요즘에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이 마스카 프로젝트, 그렇죠. 예. 이 마스카 프로젝트가 정확하게 어떤 걸 의미하나요? 마스가라는 거는 메이크 아메리카 쉽빌딩 그레이드 어게인, 한마디로 미국 조선업을 다시 부활시키자 이런 얘기거든요. 한국 조선업계가 미국 조선업 부흥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 및 기술 이전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인데, 결국 한화의 필리조선소가 어떻게 보면 그 상징으로 딱 대두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도와달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한마디로 이 마스가 프로젝트 얘기가 나왔는데 마침 한화는 미국에 이미 투자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거를 늘리면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게 관세 협상 때도 굉장히 중요한 카드 중 하나로 거론이 되고 있던 거죠. 결국에 우리나라 조선업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는 뭔가 이 미국의 조선업이 뭔가 조금 지금 상황에서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조선업이 좀 쇠퇴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미 해군의 신규 함정을 건조해 생산한 역사가 2000년대 이후에 제대로 돌아간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존스법이라고 있는데, 미국 내 항구와 항구를 잇는, 그러니까 국내선이죠. 국내 항로용 선박은 미국에서만 만들 수 있다. 자국 내에서의 수요는 다 미국에서 충당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미 해군 함정들도 다 미국 내에서 만드니까, 이 법 때문에 미국 조선소들이 경쟁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안주하는 거죠. 보호체제. 대표적인 게 지금 한때 세계 최강의 스텔스 구축함 뭐 이런 걸로 주멀특급이 있거든요. 몇 척 안 만들고 거의 다 캔슬돼 버렸고, 그 제럴드 포드급 이거 같은 경우 상당한 예산 지원이 있었고 예상대로 제대로 진행되는 게 거의 없어요 지금. 이러면서 문제는 미국 내 조선소들이 포화 상태예요. 왜냐하면 존스법에 안주하다 보니까 설비를 증설을 안 해서, 조선소 시설 뭐 도크도 안 늘리다 보니까 대표적인 문제가 핵 추진 잠수함 건조예요 지금. 왜냐면 지금 미 해군도 앞으로 신규 건조를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호주 해군도 또 추가로 주문하는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 조선소가 포화 상태다 보니까 이 기회를 노려서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한 다음에 이걸 확장해가지고 이런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자 이런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데, 한화가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것도 이런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이 한화그룹이 이제 인수했던 그 필리조선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2024년에 필리조선소를 우리 한화가 인수했죠. 이게 지금 역사 자체는 굉장히 길어요. 1801년부터 운영했으니까 200년이 넘었죠. 항공모함, 순양함, 구축함, 삼육함 등을 정말 날이면 날마다 찍어내는 정말 미 동부 최대 규모의 해군 소속 조선기지였어요. 하지만 냉전이 끝나고 미국 정부 어떤 주문이 확 줄어들면서 95년에 민영화된 다음에 노르웨이 회사가 운영하다가 이제 하나로 넘어온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되고 나서 해군 함정 수요는 오히려 늘어날 것 같고, 또 LNG선도 역시 트럼프의 어떤 탄소연료 중심 정책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뜰 것 같은 이런 상황이니까 기대할 만한 부분이 생긴 거죠. 그럼 결국에 필리조선소에 대한 현재 그 생산 능력이 어떻게 될까요? 이 국내라면 도크 한 곳에서 연간 10척 정도를 만들 수 있는데, 필리조선소는 시설 낳고 뭐 인력 부족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한 도크에서 연간 한 척에서 1.5척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화가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이후에 가동률이 급증하면서 결국은 약 7조 원 규모를 투자해서 도크 2개와 안벽 3개를 추가로 확보하는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자동화 제조 시스템 스마트 야드 기술도 도입해서 연간 건조 능력을 현재의 10배에서 20배 수준인
최대 20척 정도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부지와 시설도 늘리고 동시에 독 하나당 뽑을 수 있는 배의 숫자도 지금보다 늘리려는 이런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황금함대 관련해서 이제 배수량이 뭐 3만 톤급의 배틀십 전함을 부활시키는 초대형 프로젝트인데, 자, 여기에 이제 필리조선소가 참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좀 회의적인 게 트럼프가 황금함대를 뭐 만든다고 하지만 사실 이거는 좀 트럼프 특유의 오버 액션 플러스 약간 좀 망상? 일단 이 황금함대 계획의 핵심인 전함 자체가 실현될지 자체가 좀 의문이에요. 전함은 크고 아무리 뭐 전투력이 좋아도 너무 비효율적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까지 큰 전함에 전투력을 너무 집중시키는 거는 자칫하면은 표적이 돼버리기 쉽다. 제 생각에는 그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지금 미 해군의 현안 사업이 차기 호위함이에요. 이건 4,000톤급밖에 안 되는 작은 배긴 한데 미 해군이 지금 자잘한 일을 하기 위한 플랫폼 자체가 모자라기 때문에 급하게 찍어내는 거거든요. 계획대로는 최소한 20척, 많게 25척까지 뽑아낼 수 있는 상당히 큰 프로젝트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호위함 건조에 한화와의 협력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조선을 빨리 할 수 있는 그게 있으니까 노하우가 전력 공백을 그 노하우를 통해서 빨리 메꾸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거죠. 다만 무엇보다도 미 해군 전력 운용에 사실 제일 큰 어떤 문제가 되는 게 MRO예요.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들 같은 경우는 운용 기간의 3분의 1은 고치느라 허비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니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해외 MRO 플랫폼 특히나 우리나라와 일본 이 둘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만 봐도 한미 협력은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미국이 도저히 안 되겠다. 존스법에 예외를 두자 해가지고 미 해군 함정이나 미국 내수용 함정도 일부 한국에서 건조하겠다. 이래버리면 수요는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한미조선 협력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공고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필리조선소를 중심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조선업이 좀 어떻게 발전을 하게 될까요? 한국 조선업이 이제 단순히 배를 직접 만드는 나라에서 어떤 글로벌 해양안보 파트너로 격상되는 이런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상선 건조인지 세계 2위 그런 입지지만 군함 건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국내 수요가 메인이죠. 수출이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이루어지는 편은 아니고. 근데 필리조선소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은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 해군 시장에 진출할 수도 있거니와 여기서 이제 좀 더 한 발 앞서 나가죠. 미국이 인정한 한국 조선업 이런 가치를 증명함으로써 다른 국가들도 이제 한국 군함에 더 큰 신뢰를 갖게 될 것이고 미국으로 수출이 주문이 들어오는 어떤 딴 나라의 수요 이런 것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거죠. 한국 조선업 전체가 상선 플러스 군함 플러스 해양 플랜트를 아우르는 종합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 이제 하나의 필리조선소는 말 그대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이 교두보와 마찬가지겠네요. 적어도 해군 사업 쪽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네, 한국은 단순한 협력자가 아닌 이 안보를 함께하는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가 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필리조선소와 관련된 이제 한국 기업을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기업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한화오션이라는 기업이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국방비 증액과 관련해서 이 미국의 어떤 필리조선소하고도 또 미국과의 어떤 조선업 협력과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오션 왜 미국이 선택을 했고 앞으로 어떤 전망을 갖고 있는지를 주목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미국의 마스카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 하나오션의 기술력이 이제 핵심 파트너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이 함정 MRO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이제 세계 최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미국 해군 함정을 이 하나오션이 직접 정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해군이 하나의 기술과 보안을 완벽히 어떻게 보면 신뢰한다라는 이런 인증 마크나 다름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게다가 이제 미국 내의 필리조선소 인수를 통해서 이 미국 본토의 생산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미국의 이제 까다로운 존스법 규제를 뚫고 미국의 어떤 해군이나 아니면 관공선이나 이런 시장에 직접 진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프리패스를 손에 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조선소를 넘어서 이 미국 안보 밸류체인의 이제 핵심 플레이어로 진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오늘 주제하고 딱 연결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게다가 최근 들어서 하나그룹의 어떤 이 추가적인 M&A
인수 합병과 관련된 이야기들, 기대감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대우조선 해양 인수를 통해서 어떤 방산과 또 조선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증명을 했습니다. 하나그룹 하면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죠. 하나 오션 이런 여러 가지 조선과 방산의 많은 계열사들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도 많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 풍부한 자금력이나 아니면 이 오너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이 글로벌 거점을 이제 확대를 위한 어떤 추가적인 M&A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좀 대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제 우리가 하나오션이라는 기업을 단순한 조선 업체가 아니라 이제는 글로벌 해양 방산 솔루션 기업으로 이제는 리레이팅, 즉 재평가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2026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나오션이 구조적 이익 성장 구간으로 정점에 서는 해가 될 것이다라는 관점이고요. 최근에 글로벌 안보 위기라는 파도 위에서 자, 미국이라는 든든한 이 닻을 올리고 순항할 하나오션, 지금이 바로 긴 호흡 관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소개시켜드린 종목은 바로 하나오션이라는 기업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필리 조선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재미있는 방산 이야기를 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